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시장 많이 오늘 변동성 세죠? 예, 변동성이 강하죠. 예. 최근에 이제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 코스닥이 변동성이 되게 강해요. 예, 그 이유는 저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예, 제가 유튜브 투토 전략에서 말씀드렸죠? 예, 뭐예요? 예, 변동성이 강하다. 왜 강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강한 건 이유가 뭐야? 코스닥으로는 변동성이 되게 세죠? 예, 변동성이 되게 센 이유는, 왜 세냐라고 했을 때는, 이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있어요. 반대 매매.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이 반대 매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매도 애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게 좀 기승을 하거든요. 시중의 반대 매매는, 그러니까 신용 물량들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물량들이 시장이 빠지면서 그 다음에 기간이 출회되면서 반대 매매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신용이 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이게 원래 세 번을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딱 시작되면 신용 반대 매매가 첫 번째 아침에 시가에 만들어져요. 시가에 반대 매매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좀 강하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동시효과 때 이 하한가 나오는 애들 많이 있죠. 이렇게 막 물량이 막 한 10% 막 15% 빠지는 것들은 이거는 이 반대 매매가 나올 때는 시장가 하한가로 주문을 넣어요. 하한가로. 그러니까 시장가 매도를 하한가 주문을 해요. 주문은 체결은 이제 동시효 때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에 체결이 되지만 주문은 하한가 자체로 이제 주문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어때요? 코스닥 물량이 없는 거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여기가 이것 빨리 이해해야 돼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 항상 얘기하죠.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이 단봉으로 쭉 끌어올린 거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가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수순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효과가 뭐냐면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가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네. 동시효과는 뭐냐면 아침에 땅 시작할 때 8시 30분부터 8시 30분에 주문이 들어가요. 단일가 주문이라 그래. 단일가. 8시 30분 땡이 되면 매수하고 매도만 돼요. 매수하고 매도만 된다. 이게 단일가예요. 8시 30분에 주문을 넣어서 이제 단일가 체결이 완료가 되면 단일가라고 하면 어제 끝나는 종가. 그러니까 어제 끝나는 종가에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슈가 많이 있다고 매수에 많이 걸려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악재가 나왔다고 매도에 잔량이 많이 있어서 매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막 이게 단일가 주문을 하는데 뭐 매수에 많이 걸렸다 팔게 되면 뉴스를 안 보면 이게 이제 매수 매도 쪽에 왜 많이 걸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매수 매도하고 체결이 어디로 돼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일가 주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또 뭐 있어요? 이제 동시효과. 여기부터 시작해드려야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식이 하고 있어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적인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08시 40분부터, 08시 40분부터, 자, 08시, 8시, 40분부터 어디까지? 8시, 40분부터, 몇 시까지? 자, 8시 59분까지, 59분까지. 이게 이제 동시효과. 호가. 동시효과가 줌이 돼요. 이제 매수가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매도가 많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러면서 이제 09시에 만약에 이거 봐봐. 이때는 체결이 안 돼요. 체결이 안 되는데 이 주문만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많이 빠지겠죠. 급락이 나오겠죠. 요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동시효과 때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럼 급락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물량이 없는 게 물량이 많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 어때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8시 59분까지 이루어졌다가 09시가 되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야. 09시 땡 하면 만들어지는 게 시가예요. 이게 이제 반대 매매가 정리가 돼요. 일단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 딱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담보가 작은 것들 어떻게 돼요? 담보가 부족한 거 140%인가 그럴 거야. 아마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그것도 팔려요. 그게 이제 아웃시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났을 때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가 10조 정도 됐거든요. 1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보 비율의 물량이 하나 나올 수 있고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기간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물량들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물량 없는 건 아침에 급락이 나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때는 하루 이틀 보면 돼요. 이 시장의 문제인지 종목의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따가 공부할 건데 내 종목이 시장의 문제에서 빠진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목의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냐. 종목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가 있다는 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예요. 이렇게 시가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77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제 여기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대형주는 좀 덜 하잖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코스닥 물량이 없는 거나 시가총액 작은 것들 급락이 나와요. 자,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됐어요? 이해됐다. 77 눌러보세요. 이 피드백이 좀 늦으면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질문하니까 바로 들리는 분들은 77을 빵빵 눌러봐요. 이게 버퍼가 한 30초 되는 것 같네요, 지금은, 오늘은. 예, 버퍼가 오늘 깨기네. 예, 30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한 타임이야. 이게 한 타임. 이게 이제 한 타임이에요. 신용의 이제 반대 매매가, 로스권 물량이 나오는 시즌이, 이게 한 타임이에요. 이제 두 번째 타임은, 지금은 CFD 계좌가 정지가 돼 있잖아요. CFD 계좌가 지금, 그동안 이제 사건 때문에, 이 CF 계좌 반대 매매는 지금 다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넘어가냐? 이제 오전에 이제 끝났어. 이제 아침에 딱 끝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 이제 2시 넘어서, 자, 이제 2시 넘어서는 뭐가 나와요? 2시 넘어서는 또 물량이 나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 어떤 물량이 나와요?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이 반대 매매 물량이 2시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느 쪽? 이제 스탁론. 여러분들 스탁론 쓰는 분들 있죠? 스탁론 쓰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스탁론이란 뭐냐면, 내 투자금에, 뭐 방송에서 TV 나오잖아요. 내 투자금의 6배 레버러지. 레버 쓸 수 있다. 이 TV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레버 쓸 수 있다. 야, 투자금의 6배를 레버러지 쓸 수 있다. 그거 TV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을 갖고 있으면 600만원 투자했고, 1000만원 있으면 6천만원 투자할 수 있고, 이 스탁론 물량들이 한 2시 넘어서 우르르 쏟아져.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시가에 잘 버티다가 종가에 윗골이 나오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이 물량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중에 이 두 개의 물량들이 시장을 짓누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해됐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시 넘어서 오후 넘어서 이제 스탁론 반대 매매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지션 가지고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지금은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담보 비율 그 매수가가 높은 분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동으로 이제 노스권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물량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아침에 급락이 나온다. 그럼 팔아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제 이게 두 가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내 종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냐, 팔지 말아야 되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자, 시장의 문제인지, 문제 리스크의 요인이 시장이냐? 아니면 종목의 리스크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냐? 종목의 문제냐? 이렇게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해봐. 이게 시장이냐? 종목이냐?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종목이 다 빠져요. 그건 당연시야. 근데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거나 악재가 없는데도 빠졌다. 그럼 반대 매매가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회사도 괜찮아? 근데 급락이 나왔어. 이런 것들은 가이드 보면 이 시장의 문제예요. 반대 매매. 종목의 문제가 아닌 거죠. 종목의 문제라고 하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배임 횡령, 뭐 여러 가지 악재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건 종목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쪽 문제냐? 이 반대 매매 시장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신용 물량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용 물량제가 다 걷어내야 돼요. 신용 물량을 다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